원장님이 쓰신 책 제목부터 한번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화장실 옆 마음 인문학이라는 책이고요. 네. 여러 가지 세상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자존심과 자존감, 그리고 부러움과 질투, 틀림과 다름,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기록을 한 책이고, 뭐 책이 그렇게 긴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목대로 화장실에 꽂아두시고 너무 핸드폰만 보지 마시고 핸드폰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가 그 시간만큼이라도 한 꼭지씩 읽으신다면 마음의 양식이라고 할까요? 좀 그런 도움이 될 거라고 그런 마음으로 책을 썼습니다. 그 선생님 우리가 예전에 이제 예전 사람 저도 뭐 예전 사람이라 우리가 정신과 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정신건강의학과, 네, 맞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 그대로 정신건강, 네. 육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그리고 정신건강의학과는 도대체 어떤 진료 과목인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사람을 놓고 보자면 마음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 몸의 문제, 신체의 문제에 대해서 대부분의 과에서 내과, 정형외과, 뭐 그런 과에 각각 맡은 분야들에서 치료를 한다면 이 마음의 문제를 치료해주는 과인데, 이 정신건강과에서는 이 마음의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거기에 따라 적절한 치료 그리고 대응 방법, 또 삶의 질과 관련된 문제까지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아주는 과입니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정신이 피폐해지면 육체가 건강할 수 없죠. 뭐 정신 피폐해진 사람 치고 몸이 건강한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어서 네, 정말 네. 중요한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약간 좀 옆으로 새서 요즘 이제 젊은 친구들도 그렇고 이제 뭐 MBTI 얘기하잖아요. 네네. 저는 이제 인프자라고 그래갖고 이제 뭐 전 세계에 뭐 0.1% 되나? 뭐 전 잘 모르지만 뭐 그렇다고 합니다. 뭐 지금 감독님도 나와 계신데 감독님 졸지 말고 MBTI가 뭐예요? 모르신대요. 저런 분도 계세요. 네, 저런 네. 분도 계셔서 MBTI가 뭔지 왜 요즘 사람들은 젊은 친구들도 그렇고 MBTI에 열광하는지 한번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MBTI라는 것은 MBTI 각각의 네 글자 약자거든요. 마이어 브릭스 타입 인디케이터의 약자로 이 두 모녀가 만들어낸 하나의 그 칼 융의 심리학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낸 심리 검사 도구입니다. 네. 원래 그런 게 있는 건가 보죠? 네네. 아주 오래된 도구인데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이후로 많이 각광을 받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 MBTI의 문제점이라고 하면은 타당도하고 신뢰도에 있어서 즉 오늘 검사할 때하고 한 달 뒤에 검사할 때가 좀 일치하지 맞아, 않는다. 그런 것 같아요. 나도 네. 해보니까 좀 약간 틀리더라고요. 예, 네. 맞아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T하고 F로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떤 날은 T로 나오고 어떤 날은 F로 나오거든요. 저도 그렇거든요. 아니, 저는 아이가 아닌데 아이로 나와서 예. 생각해보니까 아 내가 사회화된 아이구나. 예, 예. 난 원래 아이가 아닌데 내가 사회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아이처럼 변한 거구나. 겉모습은 이로 많이 보이시는데. 그래서 네. 와 일리가 있으신 말씀인 것 같아요. 근데 왜 열광들을 하죠 젊은 사람들이? 이제 그게 우리나라에서 특히 그렇거든요. 외국에서 사실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근데 그걸 곰곰이 분석을 해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람들의 관계성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성을 중시하는데 관계성을 중시한다는 결국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분석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적절하게 행동하는 게 중요한데 처음에 막 만났을 때 막연하잖아요. 막연한데 MBTI는 어쨌든 16가지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에서 16가지 성격 유형을 구별해 놔서 그 각각의 유형에 따라서 접근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측면이 있어서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막말로 그러니까 내가 뭔지를 알고 남이 뭔지를 알아서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떻게 접근을 하고 어떻게 상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미리 기초적인 지식이 마련된다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네. 그런 의미에서는 효용성은 있는데 이제 좀 문제점을 찾자면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타당도와 유형성에서 그런 차이가 조금 있을 수가 있고요. 그때 한 달 만에 하면 또 달라지고 하는 이런 문제. 두 번째는 이 수많은 이 80억, 90억이 다 되는 인구를 어떻게 16가지 유형으로 다 나눌 수 있겠어요. 거기서 나누기 좀 어려운 내지는 그것도 딱 떨어지지 않는 성격 유형도 사실은 많은데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그렇게 성격 유형을 분석함으로써 그 유형으로 단정짓는 미리 단정짓는 그런 효과도 있어서 그런 문제점도 있을 수 있겠네요. 미리 단정 지어버리는 네. 이 정확하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여기 이렇게 나왔으니까 저 사람은 저럴 거야라고 단정짓는 그런 뭐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결국은 정신건강의학이나 뭐 MBTI거나 모든 게
결국 행복을 위해서 그러잖아요. 네네. 뭐 행복의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뭐니 뭐니 해도 돈인데 좀 사실 속물처럼 보이지만 근데 뭐 얘기 들어보니까 아까 이거 이제 녹화를 시작하기 전에 원장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돈도 중요한 가치이긴 한데 돈 말고도 중요한 가치는 있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네. 돈은 뭐 너도나도 다 인정하는 부분이니 여기서는 얘기 안 하기로 하고 그럼 행복 이 돈을 제외한 행복에는 어떤 조건이 있고 어떤 행복이 있는지 또 어떻게 행복을 갖고 나가야 되는지 만들어 가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릴까요? 그러니까 행복하면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우리가 행복이라는 단어를 넣었을 때 구글 검색을 하거나 네이버 검색을 했을 때 연관 검색어를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에 있어서는 만족이라는 단어가 제일 유사성과 연관성이 높은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에 만족을 한다? 그럼 또 만족을 한다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무엇에 대해서 만족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또 뭐가 있으세요? 만족. 네. 만족. 결국은 내 기분 아닌가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은 상대적인 느낌이 그렇죠. 그렇죠. 아, 맞네요. 맞네요. 예. 돈 얘기로 생각을 해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사실 돈 몇백만 원도 지금 뭐 되게 큰 돈인데 우리나라 대기업의 굴지의 뭐 회장님 같은 경우는 뭐 몇백만 원은 물론 그분한테도 뭐 중요한 돈일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더 큰 가치를 생각하시면 그 가치가 이루어졌을 때 행복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예, 그럼 조금 다른 이야기로 그렇죠, 그렇죠. 제가 달리기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네. 달리기. 군대 다녀오셨죠? 네. 예, 군대에서 국어 많이 아우 징그럽게 했죠. 징그럽게 했죠. 예, 예, 예. 예, 아침에 일어나서 뺀질대고 하긴 뺀질대고 싶죠. 예, 예. 그거 빠지려고 엄청 노래가 그렇죠, 그렇죠. 아프다고 핑계대고 맞습니다. 예. 네. 그 달리기 정말 괴롭고 힘든데 요즘 달리기가 열풍이거든요. 덕분에 지금 런닝화가 아주 잘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맞아요. 나이키도 돈 벌고 있고 그런데 각종 마라톤 대회를 가보면 그 사람들은 돈을 내고 달려요. 맞아요. 어, 참가비 내고. 네, 참가비 10만 원씩 내고 이렇게 맞아요. 달립니다. 그 하고 달리기 끝나면은 뭐 줘요? 요런 그냥 메달 하나 받고. 네, 메달. 예. 완주했다는 메달 하나 줍니다. 기념품 티셔츠 하고. 네, 기념 티셔츠 하고. 그 아무리 해도 이거 10만 원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그들은 그 완주를 하고 그 메달을 목에 걸고 그 사진을 찍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행복해 보이거든요. 그렇지 않으시나요? 맞습니다. 예. 제가 이거 뭐 자랑할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닌데 제가 32km까지 달려봤거든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군대에서 달렸을 때는 지겨워서 매일 아침에 뺀질대고 싶었어요. 아프고 싶고. 근데 이거는 제가 달리려고 준비도 하고 노력도 해서 달렸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달리기가 끝나고 나면 만족감이 뭐 정말 극대화돼 있었고 그래서 그 차이가 생각하기 나름이네. 결국 만족이라는 게.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일과 놀이로 표현을 합니다. 일과 놀이요. 우리가 어떤 행동이 일일 때, 그게 놀이일 때 이렇게 대응이 다르다는 거고 결과도 다르다는 거죠. 맞아요.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아이들에게 있어 책. 책. 아이들이 책을 제일 처음 접할 때는 절대 일이 아니었어요. 이건 놀이였습니다. 맞아요. 엄마한테 책 들고 와서 읽어달라고. 네, 읽어달라고 그러고 네. 똑같은 책을 수십 번, 수백 번 봅니다. 그러면은 이 똑같은 책을 수십 번, 수백 번 보여줌으로써 아이가 만족을 얻고 그렇게 되는 건데 엄마들은 그 순간 전집을 사죠. 그래서 이 책은 그동안 많이 읽었으니까 이 책은 덮어놓고 우리 첫 책 읽자. 그 순간부터 애한테는 일이 되네요, 이게. 예, 아이들의 놀이가 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예전에 들었던 사자성어가 생각나는데 장자가 한 얘기 중에 복경호우라는 얘기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복복자를 쓰고 이제 가벼울 경자를 쓰는데 복은 새털처럼 가벼워서 생각하기 나름인 거죠. 이게 복이라는 게 무겁게 자기한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행복이고 저렇게 생각하면 저게 행복이다. 그래서 그거랑 다 일맥상통한 얘기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문득 드는데 원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이 원장님께서 쓰신 요 책을 좀 너무 짧게 축약해달라고 말씀드리면 좀 부담이 되실 수도 있으니 그래도 좀 가볍게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를 하신다면 이 책은 어떤 사람한테 필요한 책이다. 뭐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세상을 좀 다른 각도에서 보고 싶어하는 사람 그리고 좀 지쳐 있는 분들 그런 사람들에게 어쨌든 저는 위로가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쓰기 시작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책 제목도 고민하다가 화장실 정말 놔두고 한 꼭지씩 읽으면 괜찮을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읽어보시고 여러 가지 또 느낀 점들 이런 걸 저희 홈페이지에 또 남겨주시면 제가 가능한 범위에서 댓글도 남겨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오늘은 이제 저희가 이제 메디마크 TV 첫 녹화를 했는데 그 전에도 뭐 녹화해 놓은 게 대표님께서 해놓은 게 있으시다는데 뭐 방문자 수가 뭐 몇 명이에요? 뭐 몇 명 안 된대요. 아무튼 저희가 이렇게 뭐 녹화한 게 좀 여러분들이 보시고 뭐 대박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중박 정도 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오늘 이거 한 번으로 끝날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럼요. 그 저희 그 메디마크의 구성원들이 이 의료 이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관여를 하셨던 분들 많으십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는 이제 그분들까지 같이 모여서 뭐 이런 자리 아니더라도 여기 빌린 자리 무료로 빌렸다고 하는데 여기가 어디죠? 여기 뭐 성수동에 뭐 어디라고 하는데 이런 자리 아니더라도 어디 카페 같은 데서라든지 아니면 뭐 저녁을 먹으면서라도 술 한잔을 하면서라도 같이 모여서 얘기하는 모습을 좀 찍고 여러분한테 도움되는 모습을 찍어서 다시 뵙기로 하고요. 하여튼 오늘 원장님 찾아주셔서 감사하고 끝으로 우리 저 구독자분들하고 시청자분에게 한 말씀만 좀 해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첫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올릴 건데요. 저희들의 첫 번째 목적은 의료 취약계층들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함께 해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여러 가지 심리 상담 코스라든지 과정들에 대해서 또 저희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아까 잠깐 이야기 나왔던 그런 일과 놀이의 문제 뭐 그런 것 등등 해서 재미있게 컨텐츠도 만들도록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함께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끝으로 저희가 너무 어색했는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봐주세요. 뭐 저희가 뭐 연예인도 아니고 뭐 이 정도면 잘한 거예요. 잘한 거니까 그렇게 좀 재밌게 봐주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저희 홈피 뭐 좀 전에 말씀하셨던 우리 선생님한테 좀 뭐 연락을 보내셔도 되고 저한테 보내주셔도 되고 저희가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있어서 감사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 치고 끝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